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번 주도 주간 증시름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역시 요즘에는 키워드 하나 딱 뽑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양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뭐 중요했던 키워드들을 일단 던져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우리는 생방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원고를 쓰고 이제 방송으로 오면서 원고를 수정해야 될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네. 예, 창호 앵커님 나오는 그걸 보고 2,600. 그렇죠. 네, 숫자가 일단 키워드는 2,600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뚫어내면서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영어로 아스코, ASCO 이게 이제 키워드가 이번 주에도 많이 이제 지난주부터 바이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많이 회자됐고 또 뭐니 해도 아직도 식지 않은 반도체 그리고 뭐 엔비디아 계속 이어집니다. 당연히 또 삼성전자 그리고 7만전자는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주 중반에 무선 충전기 관련해서 또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해서. 네, 그 충전기 관련. 그다음에 뭐 새만금.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뭐 메타. 네, 그리고 뭐 폴더블. 네. 그다음에 이제 갈등이라는 이런 키워드. 자주 나와요. 이렇게 좀 뽑아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키워드들이 하나하나가 간단히 지나갈 수가 없을 만한 좀 묵직한 키워드들 잔뜩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증시 2,6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반도체의 흐름 꼭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니 해도 진짜 그 2,600의 그 주역은 반도체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뭐 종목을 딱 찍으면 삼성전자지만 그렇죠. 네, 하이닉스 도움 이렇게 또 피처링 뭐 이런 것처럼 해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오늘의 마감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반도체가 계속 분위기를 좋게 받쳐준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이제 훑어본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강세인 게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어지는 반도체 강세로 이제 섹터의 확장으로 선순환이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뭐 파트너사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삼성전자는 뭐 한 2~3%만 올라도 뭐 급등인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반도체 이슈들 또 미중 갈등 요소도 아까 갈등이란 단어를 이제 키워드를 뽑았는데 그게 또 반도체까지도 전이가 되면서 중국 관련해서 있는 반도체 회사들, 뭐 피델릭스라든가 서플러스 글로벌인가요? 뭐 이런 회사들이 막 급등도 나오고. 그렇죠. 상한가 갔었죠. 네. 그리고 저희가 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반도체 중에서는 이걸 봐라. 또는 예전에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들 좀 봐라 이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HPSP가 영업이익이 우리가 뭐 50%요? 뭐 이랬는데 HPSP도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주가는 굉장히 좋았고 너무 올라서 오늘 잠깐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래서 오전 프로에서 제가 이제 추천 한번 했던 건데 21,100원에 추천했던 건데 제가 웬만해서 목표가를 막 올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어요. 이거는 좀 너무 오버했다. 좋은 회사 많은데 그래서 빠르게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이제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지금 막 올라간다고 따라가고 제가 삼성전자 지금 사는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저희 뭐 반년도 더 전에 말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따가 제가 뭐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돌아갈 수 있다면 6개월 전에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사셔야지. 그렇죠.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친구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고 있습니다. 뭐 에로티 백큐ම්도 뭐 지금 날아가는 거는 아니어도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YIK라든가 아직 거래는 터지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것들 그리고 뭐 세계 1위 그 기술을 갖게 된 3년 동안 일본하고 뭐 안 좋아졌을 때 갖게 된 그 뭐 저스템이라든가 아직 다시 쉬고 있지만 갈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흐름들이 계속 선순환을 합니다. 예전에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기아차가 듬직하게 시동을 걸고 가는데 뭐 현대공업 저희가 여기서 추천도 드렸었잖아요. 부품주들 다 같이 날아가죠. 막 날아간 것처럼 반도체도 그런 흐름들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이 이제 나와서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도 다시 또 저 살짝 움직였어요. 아니 사실 크게 이슈가 없어도 부품주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일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끝났잖아요. 어쨌든 잘 끝났는데 생각보다 이게 정치적인 딜이긴 했는데 이 바이든이 그 심혈을 기울이니까 IRA법이 거의 뭐 손은 안 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2차 전지나 현대차, 기아차가
그리고 그 아직은 실수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또 너무 잘 팔렸대요. 네, 그 소식에 또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잠깐 쉬다가 반등을 또 하는 그런 네. 흐름들이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또 중간에 2차 전지주가 좀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충전주, 그 전기차 충전주 있잖아요. 무선 네. 충전하는 그 이슈가 좀 나왔었어요. 네. 그 정부에서 이제 허가제에서 승인만 해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와서 좀 더 쉬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7월 1일부터인가 예. 이제 시행인데 그렇습니다. 그 뉴스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수요일 오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목요일 아침에 그 종목들이 그러니까 전날 시간의 상한가 갔다가 다 뭐 디스플레이텍이라든가 뭐 휴맥스 홀딩스, 네. 유라테크 이런 종목들이 쭉 갔죠. 네, 쭉 올라가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쭉 빠졌어요. 윗꼬리 차익실현 나오고. 길게 달고요. 요즘 네. 시장의 특징이 이겁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다들 그 히딩크 감독의 이 명언 있잖아요. I'm still hungry. 네. 다들 배고팠으니까 지금 시세가 나오면 일단 챙깁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을 네. 정말 계속 말씀해 주시고 네. 계시는데 다들 욕심이 생기다 보니 네. 예. 그리고 원래 사람 심리가 마이너스 30이 10 정도 오면 야 본전만 되면 좋겠어 하지만 네. 진짜 본전 되면 진짜 어렵거든요. 네, 수익도 보고 싶고. 이러다 가는 거 아니야? 네. 에코프로 봐. 이러다 갔잖아. 간 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예. 눈앞의 현실을 먼저 직시하는 게 우리 주식하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바이오가 조금씩 꿈틀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스코 이야기로 좀 많이 화제가 됐었죠. 네. 아스코 이야기도 나오고 저희가 이제 바이오 얘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도 계속 조금씩 하반기로 갈수록 어쩌면 네. 움직일 수 있다 했는데 마침 6월 1일 날 네. 제 사무실에 있는 동네 대통령이 오셔갖고 네. AI 그리고 뭐 그 바이오 관련해서 이 클러스터 유치한다고 그 네. 전략을 발표하셨어요. 직접 주재하셔갖고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토마토에서 별명이 신누닛이잖아요. 루닛 하면 저. 예. 그게 이제 2만 원대 제가 추천했던 게 10만 원까지 찍었어요. 아니 그렇게. 룬이 정말 네. 대단한 게 네. 올해만 봐도 한 3배 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신누닛. 룬이 지금 의료 AI 관련해서 네. 다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자랑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가 전반적인 원래 전통의 바이오들도 하필 또 아스코가 있으니까 네. 다 같이 이렇게 융합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응들이 살살 나옵니다. 물론 오늘은 잠깐 쉬었는데 네. 어제도 뭐 앱클론, 뭐 레고캠바이오 거의 참여하는 회사들이 이제 이슈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단순히 그 며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US라는 행사도 이어지고 뭐 간헐회. 그래서 한 달 내내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회사들이 몇 개만 있으면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그런 바이오도 좀 흐름이 나올 것 같다는 그 전조 증상이 좀 낮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밤에 미국 시장에서 메타에서 드디어 네. 새로운 엑셀 VR MR 헤드셋 헤드셋이. 어떻게 보면 좀 저가, 네. 중저가, 중가도 아닌 것 같아요. 저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4,000달러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600달러, 500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애플이 출시를 코앞으로 다가오고 네. 있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네. 메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체 섹터가 하나로 묵직한 큰 섹터를 보면 반도체, 네. 자동차, 바이오 이런 게 있지만 작은 이제 뭐 작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뭐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이제 다시 또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약간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반도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의 그런 신제품 만들고 아하. 발표하는 것들도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반도체 너무 오른 게 있으면 수급이 그쪽으로도 좀 퍼질 수가 있잖아요. 네. 2차 전지가 에코프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애들까지 뭐 가는 것처럼 충전소까지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좀 의미 있는 흐름들 뉴스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 이게 경쟁을 좀 유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메타에서 발표를 하면서 왜냐하면 다음 주인가요? 애플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WWDC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선전포고처럼 네. 헤드셋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네, 갑작스럽게 그렇게 메타에서. 딱 발표하고 그리고 또 삼성도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까지 참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좀 그렇죠. 소문이 많이 나면 어쨌든 소비자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경쟁을 많이 하게 되면 맞죠. 그들끼리는 괴로울 수 있겠지만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그렇죠. 아무래도 커질 테니 그러다 좋죠. 보니까 또 재밌는 게 네. 전통적으로 또 이 애플과 삼성의 또 경쟁 구도도 있잖아요. 네. 마침 삼성에서 언팩 행사를 그 폴더블 폰에 대한 언팩 행사를 8월쯤에 보통 하는데 네. 7월로 앞당긴다. 아. 거기다가 항상 미국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예.
한국에서 못할 이유가 뭐 있냐라고 어제 이제 호암상 그 시상식에서 이제 모 인사가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 대표 삼성전자 사장님은 아직 확정일을 말은 안 했는데, 네, 뭐 빙긋 웃으셨겠죠. 이거 지금 의미심장하다라고 보고 네.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이게 좀 괜찮다고 봐요. 폴더블 폰이라는 것 자체가 또 스마트폰이 좀 정체기에 어떻게 보면 있으면 다 똑같은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요만하게. 그렇죠. 근데 좀 새롭게 해서 나의 개성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걸로 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하이 레벨 그 제품으로 이미지 런칭을 잘 했기 때문에 포지셔닝을 잘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이 차지하는 게 아직 5%도 안 된대요. 아, 그렇게 적어요? 네. 이제 5% 10%. 그리고 작년에 1,400만 대가 팔렸는데 올해 예상이 2,400만 대? 거의 2배 수준이네요. 근데 그 중에 또 점유율 75% 80%를 차지하는 게 삼성입니다. 네. 그리고 브랜드의 개수. 그러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하는 회사의 브랜드 이 중에서 폴더블을 만든 브랜드가 한 17, 18개가 되는데 올해는 그 2배 이상 늘어난대요. 뭐 저기 구글에서도 만들고 모토로라도 만들고 구글이 되게 어려워한대요. 네. 그만큼 그게 뭐냐면 그러면 삼성이 되게 대단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폴더블 폰이 신제품이 곧 나올 수도 있다, 발표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애플까지 또 그럼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애플이 작년 애플 아이폰 14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선방했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팔렸다고 시장에서 반응을 했어요. 시장의 평가가. 네, 근데 올해는 한 10% 정도 이상 올라간대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애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홀수 때 번호가 좀 새롭게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라인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이군요. 네. 그래서 애플 15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이 주변 스마트 기기로 표현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XR 기기부터 해서 폰까지 해서 9월까지 요 라인들은 아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애플에 관련된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LG 이노텍, 예.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작은 중소기업들 보면은 더구전자, 자화전자 오늘 반응이 좀 나왔어요. 네. 폰으로 반응이 나오던 회사들인데 오늘 XR 기기 그렇게 MR 기기 그 헤드셋이 나오니까 애플 쪽까지도 같이 움직였어요. 네. 얘기 기사들이 뭐 준비됐다는 듯이 막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마지막까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요소들이고 마지막에 하나가 네. 갈등이었잖아요. 갈등, 미중 갈등이죠. 미중 갈등. 그 FTA 관련해서 대만을 또 이렇게 끌어들이니까 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갈등 요소가 되니까 오늘 장중에 아침에 좀 약간 이게 라면물 끓듯이 보글보글 하다가 예. 점심 전후에 그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맞아요, 뭐, 맞아요. 네, 노바텍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하더라고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의 심혈인 그 IRA법 예. 그게 어쨌든 칼을 안 대고 그냥 잘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고 오늘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풍력주들이 뭐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니슨이 좀 혼자 쭉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뭐 CS 윈드라든가 뭐 그런 신재생 관련해서 풍력이 좀 반응을 했는데 또 신재생 에너지만 하면은 뭐 풍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거래가 좀 죽었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태양광들도 살살 움직였고 오늘 하나솔루션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하반기를 좀 기대하게 하는 것들도 오늘은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좀 의심이라기보다 의문의 눈초리로 시장을 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새만금 얘기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요 2차전지 메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생각이 나는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새만금 하면은 하면서 묘한 웃음을 지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죠? 예전에 테마주, 뭐 이렇게 세력주라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온 쪽이 이제 새만금 테마가 많았어요. 뭐 마이클 잭슨이 투자한다, 부터 해서 뭐 분산에 뭐 GM 자동차 공장 간다 해서 뭐 정권마다 또 새만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엔 진짜죠. 이제 갔더니 이제 뭐 정말 공장이 밤새 돌아가고 뭐 그런다. 이제 새만금에 이제 그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 둘 생기고 있는데 덩달아서 거기에 이제 뭐 땅 갖고 있는 회사들. 네, 이거는 이제 실적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테마성으로만 재밌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모헨즈. 네. 예전에 뭐 페이퍼 코리아니 뭐 이런 회사들도 같이 움직였는데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이런 쪽보다도 일단 정말로 우리나라가 2차 전지 뭐 소재나 이런 장비 업체들의 이제 메카가 생긴다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 우리가 예전에 에코프로를 볼 때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5년, 10년을 이렇게 이제 전망을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에 맞춰서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괜찮은 이 소재,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그곳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시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정말 애국심이 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를 빛낸 키워드들을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주를 마무리해보면서 한마디 또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건네주실까요? 네,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지금 아까는 이제 삼성전자는 쫓아다니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보면 이 지수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지금은 한 이게 250일, 1년 정도예요. 정말 딱 1년 만에 2,600을 회복한 겁니다. 근데 그 1년 전을 보면 2,600이 붕괴됐다고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 2,600 정말 붕괴라는 말 듣고 계속 떨어져서 2,134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그럼 이번에는 뭐 돌파잖아요. 이 과정을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꼭 학습 효과로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 자, 지금 보면은 다양하게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조언 비슷하게 드렸습니다. 네. 저점 전에는 공포심 유발하는 거. 근데 그 공포심이 막 극에 달할 때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시장 계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시장에 자금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코로나 그 화랑 때 기준으로 말을 하는데 8조 10조밖에 안 되던 거래 대금이 10조 12조. 거래 대금의 저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돈이 조금씩 늘어난다. 이렇게 역발상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다양한 이 시련의 과정을 주고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가요. 근데 잘 보면 기회도 여러 번 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리고 반복됩니다.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 시장을 좀 겪어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태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대응 전략들 바로 위클리 투자노트와 함께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는요. 하반기 유망 섹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시기가 6월로 넘어왔습니다. 자, 1, 2, 3, 4, 5, 6. 이 상반기가 벌써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반기를 잠시 돌아보고 하반기에 또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 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먼저 상반기 증시 흐름이나 섹터별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연말 연초에는 정말 불안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에 그래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때 그 기관 물량 빠져나가면 외국인 수급 들어올 거다. 정말로 다 한숨을 쉴 정도로 저희가 다행히 그 말대로 왔어요.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의 불안감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씩 뭔가 테마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큰 테마들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왔었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몇 배씩 가고.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잖아요. 그리고 챗봇이 아주 전 세계적인 열풍이 이제 불었었죠.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도 좀 전에 이제 제가 격언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나중에 반복된다는 걸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AI, 챗봇, 인공지능이 다 움직임이 났고 아까 제가 이제 좀 너스레를 좀 떤 거, 루닛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AI 하면은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들이 챗봇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시각을 약간 옆으로 보게 되면 그 외에 다양한 것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올해 좀 유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막 벗어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나오고 또 디지털을 빼고도 헬스케어 바이오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최적화된 AI하고 플러스 돼서 이제 루닛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것들이 오늘 루닛이라는 종목 말고도 많이 퍼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시 돌고 있죠. 그러면서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RA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또 다시 한번 살짝 바람이 불었죠. 맞습니다. 마침 그 양회 전에도 그렇고 양회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가면서 가기 직전에도 그렇고 태양광이 또 잠깐 약간 시세를 분출했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그 당시에 잠깐 멈춰 있었지만 대명에너지라든가 SDN이라든가 이런 신성이엔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양해가 생각보다는 조금 기대감은 우리의 증시로 봤을 때는 재미없게 끝났어요. 맞아요. 철강주도 잠깐 반짝하다 말고. 그렇죠. 요거는 한번 말씀을 드릴게 저희가 한번 바이오를 다룬 적이 있잖아요. 콩을 먹고 사는 젊은이 이러면서 제조업들은 그 AI나
그 메타버스처럼 끝까지 뭔가 한계를 모르고 막 질주하기 힘들어요. 네. 근데 그때 잘 보면은 그 AI나 이런 걸 빼고 보면은 그래도 상당한 시세는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4월, 5월은 그러니까 4월이죠. 뭐 네. 정상회담 이슈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희도 상당히. 일찌감치 정리를 해봤었죠. 네. 근데 그 정상회담 이슈에 그냥 다양하게 뭐 여러 섹터들이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원전. 네. 시작은 원전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 회담 전후로 해서는 자동차가 또 아주 강하게 그리고 올해는 그렇습니다. 또 삼성전자만 자꾸 저희가 집중을 했는데 네. 뭐 아직 갈 길은 더 멉니다만 현대차 기아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20만 원 회복도 했었잖아요. 네. 주가는 좋고 실적도 네. 받쳐주고 있고. 그렇죠.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파트너사들, 뭐 아까 말씀드린 아진산업부터 현대공업이나 뭐 화신, 성우, 하이텍 뭐 이렇게 그런 회사들이 시세를 크게 냈습니다. 네.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거의 2배 수준으로도 이렇게 좀 냈었고 그러면서 다들 반도체는 뭐 업황 안 좋다 계속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업황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감산을 좀 이제 결정을 어떻게 보면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그랬죠. 아니 삼성이 바이오 업황이 안 좋다고 문 닫겠냐고. 더 잘 하려고 뭔가 전략을 짤 것이다. 예. 근데 정말로 감산 어느 정도 하고 또 이 삼성전자가 그냥 1등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초격차를 하겠다 목표를 했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좀 압도적인 표현을 하긴 좀 뭐하군요. 그래도 뭐 우리 기준에서는 아주 대단하다고 표현하면 세계적인 기업이니까요. 네, 1등이잖아요. 그래서 업황이 안 좋을 거라는 걸 비웃듯이 네. 오히려 바닥을 긴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황이 잘 맞아떨어져서 반도체 수급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갈 길은 더 남았다고 봅니다. 예.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DDR5 하나만 예를 들면 DDR5 램의 교체 주기가 네. 예상하는 게 3분기예요. 맞아요. 올해 하반기 정도면. 미리 항상 시장은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게 이제 발현이 된 거 아닐까. 앞으로도 더 보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들 저희가 소재로 다루기도 했지만 꿈을 먹는 바이오. 섹터가 또 이 뭔가 이 승부사의 기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들의 그 꿈을 꿈틀꿈틀하게 하는 그 바이오가 좀 움직임이 계속 가끔 나오는데 맞아요. 하나 둘씩 네. 개별적인 호재들 안고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옵니다. 이번에 나오는 거는 좀 잘 봐야 될 게 네. 한미 정상회담에 가려져 있는데 시세가 잘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네. 네, 왜냐하면 MOU를 가서 정상회담 때 가서 MOU를 맺은 게 50개가 넘는데요. 네. 근데 24개 기업이 바이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절반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1일 날 대통령이 이제 주재해서 네.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AI를 융합해서 바이오 클러스터 그 전략 주재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의 이슈가 점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안타까운 면도 좀 있는데 코로나 때 그렇게 투자받은 뭐 백신 만드는 회사들이 큰 성과를 솔직히 못 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약을 만드는데 물론 상당한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원천 기술이 없어서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융합, 컨버전스를 잘해요. 맞아요. 핸드폰도 지금 뭐 세계적인 회사가 됐죠, 삼성. 삼성을 막 이런 건 아닌데.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선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로 좀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까지도 지금 이렇게 훑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네. 뒷부분에 말씀드린 거는 아마 하반기까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삼성전자 이야기가 자주 나오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첫 화부터 삼성전자 이야기를 언급했었고 특별하게 해주실 뭐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 항상 인내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네. 바닥에 있을 때는 참을성에 관련된 인내심이겠죠. 예. 네, 절대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거. 네. 근데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지금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은 계속 뭐 소위 말하는 물타기 또는 뭐 저희가 저금처럼 한번 해보라고 네,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지금 수익을 낼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정말로 이번에는 어떤 인내심이냐면 욕심을 제어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거 근데 어렵죠. 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아까도 저희가 약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본전 오니까
제가 누굴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팔기 싫죠? 맞아요. 네, 이러면 뜨끔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왠지 내가 팔면 마치 뭐 네. 급등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격의 인내심이 필요한 거 아닐까. 판단은 물론 본인이 하는 거지만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네. 계속 학습 효과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아까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다시 그 수렁텅이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이거를 바탕으로 내 힘을, 내공을 쌓아서 다음엔 뭐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좋은 종목을 사서 이 사이클을 잘 기억한다면 네, 이제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힘이 본인에겐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발현하는 거는 우리 영화, 만화 영화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네. 뭐 쿵푸 팬더 봐도 자기가 잠재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지금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네, 본인을 믿으십시오. 네. 자, 더 이상 이 뒤만 돌아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잠재력이 있는 섹터, 하반기 앞으로 다가올 만한 섹터들 지금부터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하반기에 유망한 섹터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계속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 뭐 드리겠지만 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바이오, 반도체는 이어서 갈 것 같아요. 왜요? 네. 업황 자체가 DDR 메모리 자체가 이렇게 크로스 나는 게 이제 3분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바이오가 이번에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는 기업들이 많다면 그래도 시세가 좀 다시 얘네들도 바닥에 있거든요. 차트나 이런 쪽으로 기술적으로만 봐도 바닥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성과가 아닐까.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아마 이번 기회에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자동차 플러스 당연히 자동차는 변화하는 시점에 있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까지 해서 보셔야 되고 항공주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 그렇게 항공업계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네.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는 좋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회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되 대신 선별을 해야 되겠죠. LCC 종목들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또 오랜 침묵을 정말 이게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잠수함처럼 바닥을 기던 네. 조선업종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업종은 지금 보게 되면 노후 선박 관련해서도 노후 선박 비중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리고 뭐 신조성과나 후판 가격 추이를 봐도 점점 이 크로스가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그 LNG 고부가 가치선 그 물량을 우리나라가 많이 가져갔대요. 거의 뭐 네. 싹쓸이 하다시피. 근데 우리나라가 강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조선업계 1위는 이제 뺏긴 지 솔직히 오래됐고 대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쪽을 하는데 그 분야를 좀 약간 눈을 살짝 돌려서 보시면 많습니다. 지금 벌써 흑자 전환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적자가 줄어드는 기업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한 달 동안 1,000만 주가 외국인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도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뭐 10몇 년을 고생을 했으니까 갈 길도 한 10몇 년 되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하는데 이런 조선업계 이 배 만드는 회사 말고도 뭐 HSD 엔진이라든가 네. 뭐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 기자재 쪽. 이런 기자재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HSD 엔진 수주잔고나 이 분기 매출을 봐도 바닥을 기면서 네. 앞에 이제 좀 수주잔고가 쌓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또 HSD 엔진은 한화가 또 인수를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보면서 기회가 나중에 또 된다면 저희가 또 조선업종을 한번 다뤄보는 그런 코너도 만들어 볼 텐데 이렇게 조선업까지 해서 하반기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네. 우주항공까지도 살짝 아하. 곁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 유망 섹터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상반기를 정리해봤고 하반기까지 전망을 해봤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힌트 챙겨가시길 바라고요.